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 꽃이랑 그 꽃을 한 번쯤 봤는 사람도 있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도 되게 좀 익숙한 시 중에 하나거든. 굳이 시나 문학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꽃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요런 구절 정도는 많이 익숙해. 너희들은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 요거를 이렇게 패러디한 시가 있어. 그 패러디한 시까지 같이 묶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뭐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만 시험 문제 내면 이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느낌. 우리 학교는 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시험 칠 때 시험 범위에 외부 지문 이런 거 막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또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문제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들 때 그때 너희들한테 학습지나 아니면 모의고사 이런 데 시험 범위를 일부러 만들어서 넣고 또 어떤 외부 지문이 나오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뭐 이런 선생님도 있잖아. 그렇지? 또 상위권 학생들 너희들을 포함해서 이 상위권 학생들은 그 교과서 내에 있는 공부를 빡빡하게 해버리면 다득점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변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외부 지문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좀 실력 있는 애들은 또 풀고 실력이 조금 못한 애들은 틀린단 말이지. 그럼 이제 등급을 가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볼 거야.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된다고? 제목부터 봐야지. 제목부터 안 보면 뭐부터 볼 거야? 그렇지? 바로 지문 읽을 거야? 작품 읽을 거가? 제목부터 봐야지. 쌤이 저번 시간에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 제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고? 대표성을 띠는 것. 시에 담겨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시에서 쓰이는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대놓고 제목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치? 아마도 이 꽃이라는 이 한 단어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대표성을 지니고 있을 테니까. 그럼 너희들이 꽃이라고 불리는 이 대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야. 그치? 뭐 기껏 해봤자 꽃을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어버이날. 이제 학교 앞에서 학교 마치고 카네이션 이렇게 사가지고 어버이날은 공휴일 아니잖아. 학교 가재. 그치? 그러면은 가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다음에 아빠한테 달아주고 카네이션 사는 돈 없으면 색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손편지 써서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떼오기도 하고. 그치? 중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날 꽃다발 받았지? 안 주더라 성민아? 받았어요. 근데 서울이 뭐라 해야 돼? 사지 말아야 했는데 사오더라. 예. 돈으로 주지. 그러니까요. 축하하는 의미로 맞지? 어버이날 이때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의미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안 잘리고 결국 졸업했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하는 의미로 꽃을 주기도 하고. 꽃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보잖아. 그치? 꽃 선물했는데 뭐 돈으로 주지 쉽게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준영아 맞지? 네. 또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프로포즈 할 때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면서 뭘 내밀어? 꽃을 내밀어. 프로포즈 할 때 꽃 대신에 파 이런 거 내미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 있다고 하여와 없잖아. 그지? 왜? 꽃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대체로 이용하는 성질은 예쁘다라는 거야. 물론 못생긴 꽃도 있어. 그치? 근데 대체로 우리는 예쁜 꽃들을 본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 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좀 읽어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처음 제목을 딱 봤을 때는 꽃이라는 대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꽃은 보통 아름답다, 축하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뭐 이럴 때 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치? 이런가 보자고.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시초가자가 등장했어. 나야 나. 나가 시초가자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이름 부르기 전이야. 있는 그대로 가자고.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대. 하나의 몸짓.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김춘수라는 시인이 이 꽃이라는 시를 쓰고 난 다음에 두 번 고쳤었거든. 두 번 고쳤었는데 우리는 지금 요 형태를 늘 보게 되지만 처음에 썼을 때는 이게 몸짓이 아니었어. 이게 뭐였냐면 물상이라고 썼거든. 처음에는. 너희는 물상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 텐데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공부하던 시절에는 물상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그게 뭘 것 같노? 물리야 물리. 물리라는 과목을 물상이라는 이름으로 배웠거든. 이게 쉽게 말하면 물건이야. 사물이란 말이야. 사물. 물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어? 하나의 몸짓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확실해? 하나의 몸짓 큰 의미 없나? 의미 없어? 있어요. 이 의미 없나? 있어요. 내가 카메라 앞에 손가락을 세울 수 없으니까. 어떤 손짓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긴 한다. 맞지? 어떤 몸짓들이 의미를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러한 몸짓에 그치는 정도였고 그라는 존재가. 그치?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이었다가 이름을 불러주고 나니까 꽃이 된 거야.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이름 없는 사람 없잖아. 맞지? 근데 성현이 네가 야 찬일이 이렇게 부를 때 예. 찬일이라는 그 이름이 어떤 뜻인지 생각해보고 부르나? 아니. 전혀 그렇지 않잖아. 맞지? 만약에 우리 여기 앞에 어떤 대상이 딱 있는데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다. 그러면은 나한테 그 대상이 의미가 있을까? 아니. 준영이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늘 이래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언제쯤 내 마음을 전할까 막 이러면서 주변을 막 얼쩡거린다. 그러다가 우연히 집에 가는 길에 독서실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게 됐다. 뭐 치자. 지나가다가 그 산이나 누가 있나? 없나? 지나가다가 그 여학생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그 친구가 안녕 하면서 준영이를 가리키면서 얘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여학생이 아무도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이름 뭐야? 몰라. 이런 의미가 있는 존재가 없는 존재야. 없는 놈. 의미가 없는 존재라. 그리고 너희들 학교에서 친구들의 이름 말고 별명도 부르잖아. 맞나? 별명을 지을 때 누가 어떻게 짓지? 찬일이한테 뭐라고 부르노? 짠이니. 짠이라고 부르잖아. 그 의미가 뭔데? 의미. 어떻게 그 이름이 만들어졌는지도 기억이 안 나나? 쌤이 초등학교 때 별명이 주전자였거든. 왜 주전자냐? 그래, 이름에 주자가 들어간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전자가 됐다. 쌤이 하영이한테 하이영 이렇게 부르거든. 별로 안 좋아해. 별명을 정한다는 거는 그 대상을 내가 관찰을 했거나 혹은 그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점을 떠올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딱 짓는 거잖아. 그치? 이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 서로 이름 부르나? 찬이랑 모르지? 엄마 아버지 서로 어떻게 부르죠? 야. 야, 두 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애칭 안 써? 야 임마. 야 임마 애칭이가. 애칭을 정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진 그 존재라는 것이 나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대상에게 이름을 정해서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단순하게는 이래. 어떠한 대상, 그라는 대상이 존재했을 때 이 그라는 대상이 나에게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존재였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난 다음에는 몸짓에 그치지 않고 꽃이라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해보자고. 이제 조금 더 가보자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시적 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그치? 나의 이름을 불러잖아.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냥 불러주면 안 되고 어떤 이름을 불러줘야 돼? 내가 가진 이 빛깔과 내가 가진 이 향기 요것에 잘 어울리는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성현이 네가 준영아 이렇게 부를 때 준영이라는 이름이 준영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빛깔이나 향기와 잘 어울리는 알맞은 이름일까라고 생각해보나 안 해봐? 안 해보잖아. 그치? 그러면 준혁이는 니한테 별로 의미 없는 존재인 거야. 야! 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이름 부르는 것보다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많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 부부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그에게 나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해주면? 내가 가진 이 빛깔과 내가 가진 이 향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나에게 누군가가 그가 딱 불러준다면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는 거지.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꽃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 봐야 돼. 꽃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될 수 있다. 그치? 그럼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꽃이 될 수 있는 수단인 거야 지금. 그럼 꽃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 꽃이 된다는 게 하나의 몸짓에서 꽃이 된다. 어떤 의미? 내가 의미 있는 사람. 꽃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가능하겠나? 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힌트를 조금 더 줄게. 일단 표면적으로 그 정도까지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요 시가 창작되어서 발표된 시기가 1952년이야. 6.25년? 전쟁 중이지. 맞지? 전쟁 중이지. 전쟁 중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앞에서 그냥 총 한 방 빵 쏘면 사라지지. 맞지? 그동안 가까이 서로 의지하며 살던 가족들, 동네 이웃들 눈앞에서 막 죽어가는 걸 막 본다고. 그치? 사랑하는 가족도 어느 한순간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없어져. 그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나약하고, 맞지? 순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때가 전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이 작품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이 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거든. 물론 이제 보기에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 알겠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일단은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보자. 있는 그대로 이해해보고 보기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요도 방향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랬지. 그치? 마지막에 읽어볼게.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노? 하영아, 무엇이 되고 싶노? 꽃이요. 꽃이 되고 싶나? 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사람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너희들 생각해봐.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지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요 구절이 이해가 될 거야. 나 혼자만 만약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경우가 많다.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나 혼자만 있는데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치? 우리 이 인간관계 내에서 인간관계 중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앞에 우리 하나의 몸짓이라는 게 나왔었지. 맞지? 이때는 뭔가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다만 이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존재야. 의미가 없는 존재. 다른 말로 여기 또 같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 별 가치가 없어. 근데 이름을 불러주고 나니까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명명이라고 하거든. 명명.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명명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불러주고 나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이 자리에 뭐 꽃이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그렇지? 사실 꽃이 아닌 그 무엇이 되어도 사실 상관없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나비가 되었다 해도 상관없다고. 맞지? 여기에는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들어간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야. 의미 있는 존재가. 김춘수가 이 시를 하룻밤 만에 썼다 그러거든. 하룻밤 만에. 이때 당시에 시인이 저기 경남 지방의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김준수가 선생이었다고요? 선생님이었는데 애들 집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책상에 교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책상 앞에 이제 놓인 유리컵에 꽂힌 몇 송이 꽃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떤 생각이 막 들어서 순식간에 이렇게 딱 썼다고 얘기하거든. 이 연작시의 일부야. 그 다음부터 김준수는 꽃에 대한 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라는 거, 기억되는 눈짓이잖아. 그렇지?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말하는 바겠지. 됐나? 너희들이 이 존재라는 말을 좀 이 시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나라는 존재가 생각해. 나라는 무엇을 위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인들은 되게 깊게 생각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까?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만 고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고, 성현? 사람은 왜 살아가지? 즐기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쾌락주의자네. 이 철학사의 한 축을 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 사상이 쾌락주의라는 거거든. 인간이 사는 이유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틀린 말 아니잖아. 맞지?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현의 말처럼 즐겨야 한다. 인간은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게 네. 당연한 말 아이가? 그런가요? 당연하면서도 좀 멋있는 말일 수 있겠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이 왜 자신이 왜 사는지 이유를 왜 모르는지 알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어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삶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 선택한 게 아닌데 나에게 주어진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어디 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뚝 떨어졌어. 그럼 나는 왜 여기 있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걸 좀 고민을 했던 시인 중에 한 명이 김춘수예요. 인간 존재라는 것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인이에요.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전두환 찬양시를 써가지고 그게 흑역사로 남아있는 시인이기도 해. 김춘수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은 어쩔 수가 없었다.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를 비판하는 글을 쓸 수는 없다. 내가 쌤이 그 찬양시를 읽어본 적이 있거든. 엄청나게 이렇게 칭찬을 해. 님은 이 시대의 등불이고 희망이고 막 이런 식으로 주 길게도 막 이렇게 찬양시를 적어놨다. 자, 요 시를 먼저 읽었는데 정리를 조금 할게. 정리를 조금 하는데 이미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는 공식처럼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 어떻게 정리되냐?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든. 하나의 몸짓이었던 그가
그치? 어떻게 해서 꽃이 그치? 그 다음에 하나의 물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 의미 있는 존재. 맞나? 그치? 하나의 몸짓이었던 그를 꽃이나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그 계기는 뭐였어? 이름을 부르는 게. 그럼 이름만 불러주면 다 의미가 생기느냐? 이게 단순한 차원은 아니고 그 대상을 내가 인식하고 그 대상의 빛깔과 향기에 잘 어울리는 이름. 이 말은 건 뭐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말한다. 본질.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잘 어울리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 대상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지. 그 대상의 그 대상, 그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거지. 나는 그런 걸 받고 싶다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해되나? 너희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 너희들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잖아. 그치? 근데 때로는 난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날 늘 이렇게만 보내?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멘탈이 약해. 멘탈이 약하고 그냥 아주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잘 받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지. 주변 사람들이 나는 멘탈이 센 줄 알고 무덤덤하고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막 상처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을 막 나한테 막 던진다. 그럼 나는 애써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서운하고 상처받는 거야. 맞아, 찬이가? 맞잖아. 그랬을 때 만약에 시적 화자였다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야, 날 좀 제대로 봐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본질들을 좀 제대로 봐주고 날 그렇게 존중해달라. 날 그렇게 인식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됐나? 정리되지? 어떤 시인지 알겠지? 그치? 지금 명령행위예요. 명명.